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아예 반응으로 들어가고요. 반응이 뒤에 조금 더 기타 반응들이 많아가지고 한 시간에 다 못 끝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절반을 딱 띄워왔는데 목차에서는 네 번째까지 있는 반응이고요. 다섯 번째를 뺐는데 다섯 번째가 목차에는 남아있네요. 네 번째까지 프리드크래프트 알킬레이션까지 진행을 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말씀드렸어가지고 반복이에요. 처음 이야기는. 그래서 메커니즘 판단할 때 단계가 크게 세 개로 나눠진다 그랬었어요. 세 개로. 원래 벤젠고리가 너무 전자를 주려는 능력이 작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뭐 아닐린 같은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전자를 바로 못 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전자 받는 애를 활성화시켜 준다 그랬어요. 이거를.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친전자체의 활성화 단계라고 말씀드렸었고, 이때 보통 루이스 엑시드 넣어준다고 말씀드렸었죠. 엑시드. 이게 보통 첫 번째예요. 근데 아닐린 같은 경우에는 루이스 엑시드 안 넣었죠. 안 넣어도 그냥 반응 진행되니까 활성화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한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핵심적인 두 단계는 첨가가 일어난 뒤의 단계인 거죠. 가령 이제 BRBR이 있을 때 이렇게 전자를 준 거예요. 이렇게 전자를 주고 이 벤젠에 있었던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한 쌍 주고, 그래서 BRBR 사이에 결합이 깨지면서 브로마이드 나오게 되고요. 이때 뭐 올수로 들어가니 파라로 들어가니 메타로 들어가니 이 이야기가 앞에서 잔뜩 한 이야기죠. 체환기 뭐 다냐에 따라서 올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메타로 들어갈 수도 있고 막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왜 들어가는지는 뭐 공명 구조로 설명했고요. 유발 효과도 설명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요 단계 딱 특정해서 말하면은 저희가 첨가 단계라고 이야기했었죠. 첨가 단계. 전 시간 생각해 보시면 첨가 단계의 특이점은 방향족성 상실이고요. 방향족성 상실했다는 거는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중간체가. 불안정. 그죠? 그래서 사실 잘 안 일어나는 일이어서 이 단계를 저희가 RDS라고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속도를 결정하는 단계. 이 단계가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전체 반응 속도가 결정이 나는 거죠. 병목현상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죠. 병목현상. 이 터널 같은 게 길이 좁으니까 터널에서 막히면은 아무리 고속도로 열심히 달려왔어도 도착지까지 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요수소예요. 요수소 떨어지는 단계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떻게 떨어질 거냐면은 BR-하나가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 BR-도 산염기 반응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산염기 반응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산염기 반응 결과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반응은 저희가 언제나 권장되는 반응이라고 해요. 이런 반응. 왜 권장되냐면은 이게 양성자 제거 반응이죠. 양성자 제거 반응인데 반응 결과 방향족성이 회복이 됐습니다. 원래 없어졌죠. 없어졌는데 지금 얘 방향족성 다시 띄죠. 방향족성 회복. 그 이야기는 안정하다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죠. 안정. 그래서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고, 다만 여기서 여기 오는 게 좀 어려운 일이다. 그 이야기 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로 나누는 거, 특히 뒤에 두 번째 첨가 단계랑 양성자 제거 반응, 이 두 단계는 항상 무조건 관찰되는 거예요. 항상 무조건 관찰된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하다못해 아까 그 CO2 들어가는 반응이 있었잖아요. 그 반응도 똑같아요. 이 첨가 단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양성자 제거 반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시면은 똑같습니다. 진짜로 그냥 똑같아요. 이 반응 전체, 요 전체 반응을
다 이제 포괄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반응은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EAS 핵심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에너지 다이어그램은 전 시간에 봤던 거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하는 게 몇 개 있냐. 각 반응을 요약을 다 할 거예요. 총 5가지. 유명한 리액션들이 총 5가지가 있고요. 사실은 뭐 더 있어요. 더 있는데 이제 이름 붙여가지고 먼저 배우는 거는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저 BR2 같이 할로젠을 넣는 할로제네이션이에요. BR2 같은 거 넣어주는 거예요. 뭐 CL도 넣고 I도 넣고 하는 건데 보통은 BR2 많이 넣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포네이션. 아까 설포닐기라고 했던 SO3H를 넣어주는 반응이고요. 다음에 이제 나이트레이션, NO2 넣어주는 반응이에요. 이름도 아셔야겠죠. 그 다음이 프리델크래프트. 아이고. 알킬레이션. 알킬 그룹 넣어주는 반응이에요. 이거는 프리델크래프트. 사람 이름 딴 거죠. 독일 사람, 미국 사람 한 명씩 이름 땄고. 그 밑에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프리델크래프트, 아실레이션. 아실이에요. 알킬 아니에요. 아실 그룹은 거기 이제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이 5가지 있잖아요. 이 5가지 반응의 반응 조건, 반응 메커니즘은 똑같고요. 반응 메커니즘 똑같고 반응 결과까지 다 아셔야 돼요. 다 전부 아셔야 되고 각 반응 이제 세부적으로 문제되는 케이스들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조건은 심플해요, 사실. 이거 뭐 다 외우실 수 있어요. 여기 할로젠의 X2, BR2 이런 거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은 잘 안 들어가고 루이스 엑시드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제일 많이 넣어주는 애들이 보통 철 같은 거 넣어주고요. 설포네이션은 황산을 왕창 때려 넣으면 됩니다. 이거는 진하게 해요. 진하게 보통 이렇게 컨센트레이티드라고 CONC만 써주고요. 물개는 DIL, 딜루트로 해가지고 넣어준다. 그냥 황산만 잔뜩 넣어주면 돼요. 진짜로 그냥 황산만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레이션은 질산이랑 HNO3랑 황산을 같이 넣어줍니다. 질산이랑 황산 같이 넣어주고요. 프리델크래프트 아실레이션은 알킬 할라이드랑 루이스 엑시드 넣어줘요. 뒤에서 뭐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아실레이션은 아까 보네요. 아실클로라이드 아까 봤었어요. 아실클로라이드랑 AlCl3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 조건을 외워야 돼요. 안 외우면 뭐 풀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친전 자체 모양도 보실 건데 얘는 아까 활성화하는 거를 산염기 반응 통해서 했죠. 산염기 반응 통해서 산염기 반응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한번 보신 그림이에요. 이거는 이게 이제 반응할 거예요. 전자를 받을 거예요. 얘가 밑에는 이게 다 아마 처음 보시는 거여가지고 어려울 거예요. 이게 플러스 차지 나온 거 확인해 주세요. 플러스 차지 지금 여기 플러스 차지 있다. 공명 구조 그리면은 S로 플러스 차지 가겠네. 삘이 딱 오면은 너무 좋아요. 이게 공명 구조 하나 그리면은 S에 플러스 차지가 있겠네. 이렇게 그리고 플러스 차지 확인해 보시면은 가운데 있습니다. 딱 질소가 결합을 4개 해가지고 딱 가운데 있어요. 이 친구는 너무 쉬워서 R+. 탄소 양이온이에요. 그냥 탄소 양이온. 얘는 저희가 아실륨이라고, 마지막은 저희가 아실륨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이걸 아실륨이라고 그래요. 이걸 아실클로라이드라고 그랬잖아요. 얘를 아실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아실 그룹의 양이온이라서 아실륨, IUM 붙이면 양이온이에요. 아실륨. 제일 중요한 이제 중간체 중에 하나예요. 제일 중요한 친전자체 중에 하나예요. 요 5가지가
똑같이 벤젠한테 전자를 받는 거예요. 그냥 이 친전 자체만 다르게 생긴 거예요. 정말로 친전 자체만 다르게 생기고, 그럼 반응성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반응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진짜로 똑같아요. 그래서 전자 주고받고 하는 거 완전 똑같습니다. 다만 지금 친전 자체가 다르니까 이거 준비하는 게 조금씩 다르겠죠. 준비하는 게 조금씩 다를 거예요. 참고로 이 할로젠 쓰는 거는 이미 전 시간에 봐서 그거는 생략을 했어요. 걔는 생략을 했고, 얘네 둘 이렇게 둘이 묶어서 보고 얘를 이제 따로 볼 거예요. 아실륨은 제 생각에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뺐어요. 아실륨은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래서 이 세부 반응 메커니즘 보시면은 이게 이제 친전 자체 활성화 단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쓰기가 힘드네. 저렇게 친전 자체를 이제 준비해 줄 거예요. 출발 물질로부터. 그래서 뭐 할로제네이션은 이미 봤고, 설포네이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루이스 스트럭처만 그릴 수 있으면 쉬워요. H2SO4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황산 구조예요. 황산 구조. 황산은 참 웃긴 게 자기가 너무 강한 산인데 스스로도 산염기 반응을 해요. 이게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스스로 산염기 반응을 해요. 딴 거 안 넣어줘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렇게 산염기 반응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냥 이렇게 산염기 반응하는 거예요. 평형 상태 있겠죠? 하나는 음이온이고 하나는 이제 양이온이 될 거고, 이게 되게 어려워하셔가지고 어려운 반응 절대 아니에요. 진짜로. 이거 음이온, 양이온 띄고 물이잖아요. 좋은 이탈기예요. 엄청 좋은 이탈기. 그래서 떨어져요. 그냥 그게 다예요. SN1 리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너무 이제 좋은 이탈기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 나가고요. 떨어져 나가도 괜찮은 게, 이게 떨어져 나가면은 당연히 황 입장에서는 어처구니 없겠죠. 내 전자인데 네가 왜 가져가, 이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바로 옆에서 야, 화 좀 내지 말고 잠깐 참아봐, 내가 좀 전자 좀 줄게 하고서 주는 애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 덕분에 탄소 양이온 아니고 황 양이온이 안정화가 되는 거죠. 추가적으로 안정화된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죠. SN1에서 좋은 이탈기, 안정한 탄소 양이온 하는 것처럼 좋은 이탈기, 안정한 양이온,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구조 보시면은 딱 여기 있네요. 그냥 물 하나 빠진 거예요. 진짜로 물 하나 빠진 거. 짱 쉽죠? 별거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설포네이션이랑 나이트레이션 같이 하잖아요. 같이 하는 이유 있겠죠? 같이 하는 이유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은 나이트레이션 준비해요. 황산만 이제 질산으로 바꿔주면 돼요. 질산으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똑같이 바꿔줘요. 뭔가 지금 상황이 이상한데. 이렇게 해야 되죠. 플러스가 나오면 안 되는데. 여기서만 좀 다른데. 그냥 이제 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바로 밀어준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공명구조 그리는 게 안 예뻐가지고 얘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 그냥 이렇게 전자 밀어주면서 같이 떨어진다. 안 그러면은 얘가 2 플러스가 돼야 돼가지고, 뭐 2 플러스는 끔찍하니까 그거는 안 그려주도록 하고요. 이 상태가 됩니다. 지금 보면은 S가 N으로 바뀐 것밖에 없죠. 사실
S가 N으로 바뀐 것밖에 없고 그런 의문 하실 수 있어요. 여기 붙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붙으면? 여기 붙어요. 붙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응을 그냥 짧게 쓰려고 안 붙는 거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붙어도 결론 똑같습니다. 붙어도 결론 똑같고 다만 이제 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참고로 보여드릴까요? 돌아가는 거. 돌아가면 이렇게 가요.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한번 봐주시면 원칙에 따라서 음이온 있는 데가 전자를 더 잘 주니까 산전기 반응 여기서 하는 게 맞지.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탈기가 없는 거예요. 이탈기 없어가지고 산전기 반응 한 번 더 합니다. 널린 게 황산이니까. 부디 이러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은 나오는 게 으악 끔찍해 거죠. 으악 끔찍해. 플러스 차지 같이 있으니까 빠이 해가지고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결론 똑같죠. 결론 똑같은데 그 산전기 반응 두 번 한 것만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가지고 어차피 나오는 건 이건데 산전기 반응 이쪽에서 진행을 했고요. 너무 이제 언짢아 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지름길로 간 거죠. 원칙 좀 포기하고. 그래서 이런 뭐 활성화 단계를 거치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친전 자체가 반응을 할 건데 활성화된 친전 자체가 이제 반응할 건데 반응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이게 먼저 방향교성 상실 첨가 단계 들어갑니다. 결합 하나가 깨져야 돼요. 황에서 어느 결합 깨지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시면은 이 결합 깨지면 모두 행복해요. 플러스 차지 있던데 전자 한 쌍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차지도 없어질 거고 옥텐룰도 다 만족할 거고 그래서 저 반응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요. 수소 하나 더 그려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거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지금 황산 짝염기가 계속 있는 거예요. 황산 짝염기 있어가지고 저희가 임의로 A-라고 할게요. 약한 염기가 이제 떼주게 됩니다. 제거 반응. 아까 Br2 반응이랑 똑같지 않나요? Br2만 지금 SO3H로 바꾸면은 뭐 얄짤없이 똑같은 반응이죠. 이렇게 들어가요. 나이트레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긴 것 뿐인 거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로 들어가서 결합 하나 깨지고요. 그래서 아이고 지금 전자쌍 두 개 이동했는데 결합 두 개 이제 결합 하나 생기고 결합 하나 깨지는 그림을 그렸잖아요. 저희가 결합 하나 생기고 결합 하나 깨졌다. 지금 이 결합 하나 생기고 이 결합 하나 깨진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주생성물로 얻게 되고 중간생성물로 얻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어딘가 돌아다니고 있는 물 같은 거 지금 아까 물 떨어졌잖아요. 물 같은 것도 이제 반응 참여해서 반응이 완결됩니다. 두 반응은 본질적으로 똑같은 반응인 거예요. 정말로 그냥 친전 자체만 바뀐 거지 본질적으로 완전히 똑같은 반응이고요. 여기서 추가 논점도 물론 있어요. 그러니까 치환기 따른 추가 논점이 있어요. 그 치환기 따른 추가 논점은 전 시간에 다 배우셨어요. 대부분. 얘네들 메타로 이제 추가 반응할 때 메타로 들어간다 배우셨죠. 반응성이 더 안 좋아졌다. 그것도 배우셨죠. 다 배웠고요. 나이트로 그룹에 대해서는 추가 논점 하나 더 배웠어요. 뭐 배웠냐면은 이거를 아민으로 바꿔줄 수 있다. 그거 배웠죠. 그래서 산화시킬 수 있다. 근데 이 설포닐 그룹에 대해서는 추가 논점을 저희가 안 배워가지고 그 추가 논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설포닐 그룹이 어디에 사용되냐? 그 이야기를 하려면은 일단 요 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이 뒤에 대해서.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참 반응 안 하게 생겼는데 전자 참 안 주게 생겼잖아요. 이게 이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어요. 거꾸로. 완전히 거꾸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똑같이 황산을 넣어줘요. 똑같이 황산을 넣어주는데 묽게 넣어줘요. 묽게. 묽은 황산 넣어주고 물 같은 거, 용매 같은 거 보통 많이 넣어줘요. 그러면은 얘가 벗겨져 버려요. 아예 벗겨져 가지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은 산을 여기에 하나만 넣어보면 돼요. 산을 여기에. 산을 여기에 하나 넣으면은 이렇게 첨가가 돼요. 산을 하나 넣어주면은 역반응이에요. 완전.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서 여기 요 화합물이랑 요 중간 생성물이랑 얘랑 똑같이 생긴 거 일단 확인해 주세요.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생겼죠? 일부러 똑같이 생긴 걸 그린 거죠. 이 상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왜 떨어질 수 있냐면은 황산이 없어서 반응계에 황산이 없는 거예요. 반응계에 황산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황산이 떨어져 나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반응하고 나면 나오는 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로. 이 반응, 제가 이 화살표 있잖아요. 이 화살표 그린 게 딱 이 반응, 역반응이라는 거를 지금 보셔야 돼요. 이 반응 딱. 여기서 이 벤젠골이 뚫고서 SO3H 들어가는 거랑 벤젠골이 잘 붙어 있을 때 SO3H 떨어지는 거랑 거꾸로 그린 거예요. 거꾸로. 만약에 제가 이렇게 그렸으면은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정반응, 이렇게 정반응으로 쭉 진행하면은 황산이 붙어버리고 역반응으로 진행하면은 황산이 또 떨어지는데 그거 어떻게 조절하냐? 농도로 조절한다는 거예요. 농도로. 그냥 농도만 달라도 황산을 많이 넣어주면 진하게 넣어주면 붙고 황산이 적어지면 떨어져 나와요. 이런 상황을 저희가 한 단어로 뭐라 그러냐면은 르샤틀리에 원리라는 거죠. 출발물질이 많으면 생성물을 더 많이 만들고, 그죠? 생성물이 많으면 출발물질이 더 많아지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 황산이 너무 없으니까 황산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황산이 너무 없어서 황산이 튀어나와요. 이거를 이제 평형통에서 그냥 뗐다 붙였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조절하기가 좀 용이하고요. 용이해요. 그냥 무조건 생기는 거잖아요. 이거는 화학 평형이니까. 이거를 이제 기가 막힌 게 사람들이 응용을 한 거예요. 이거를 자꾸 응용해가지고 수험적인 측면에서는 고통스럽지만 다 메커니즘은 전부 써 있어요. 뒤에. 여기에다가 출발물질을 아닐린으로 해가지고 이게 되게 고전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저렇게 만들고 싶어요. 아닐린에서 출발해가지고 나이트로 그룹을 올소에다 넣고 싶어요. 올소에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되게 쉽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총동원해야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거 뭐 다 익숙해지기가 사실 힘들죠. 어떻게 2시간 만에 익숙해지겠어요. 그래서 이게 해답을 알려드리면은 실제 기본서 보시면 이런 문제 다 풀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봐라. 안 되죠. 절대 안 돼요. 바로. 저도 이 문제 푸는데 그 몇 달 걸린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이제 5번, 6번 보고 그래야 이제 풀 수 있게 된 거고,
일단 반응 조건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반응 조건을. 제가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면은 나이트레이션 하겠다고 이렇게 넣죠. 나이트레이션 조건이었잖아요, 아까. 이렇게 넣으면은 생성물이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된다 그랬죠? 산염기 반응 먼저 해서. 산염기 반응이 항상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강산이잖아요. 강산이라고 써놨어요. 강산 들어가서 플러스 만들어지고 이 다음에 이제 NO2 들어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은 일단 시작이 잘못됐죠. 그냥 산 조건에서 반응하려면 이게 지금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그래서 아까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이거를 보호시켜야 된다. 그래서 얘를 이제 보호부터 시키는 거예요. 보호부터. 문제 예시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응용되는지. 보호시키면은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뭐 반응 메커니즘은 아직 안 배우셔가지고 이거는 뭐 아직 안 배운 거니까 전혀 이제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이제 나중에 다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넣으면은 그냥 이렇게 돼요. 이제 추가로 이제 반응할 수 있죠. 추가로 반응할 수 있는데 아, 보호기 했으니까 문제 피했다. 너무 좋아 하고서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8화로 가요. 8화로. 아까 그 이유 설명드렸죠. 입체장애가 일단 크다. 올소 파라 둘 중에서 입체장애 때문에 보통 파라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게 원칙이다. 이 원칙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있어야 된다. 그거를 먼저 말씀드렸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넣으면은 파라가 대부분으로 나와요. 근데 우리 원하는 게 올소에다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올소를 그럼 막아버리자. 길막하자. 올소의 길막을 먼저 하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소의 길막을 어떻게 하냐. 이걸 이제 고농도로 넣어줘요. 그러면은 올소가 길막이 돼요. 올소가 막혀버린 거예요. 입체장애상 여기 이 자리 공격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여기 아예 큰 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추가로 반응은 안 할 거고 선택지는 이거밖에 안 남은 거죠. 요거밖에 안 남았어요. 선택지가. 그래가지고 이 상태에서 넣으면은 비로소 저희가 원하는 생성물을 얻게 됩니다. 얘를 비로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설포니를 먼저 도입하니까 이 파라를 막아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저희가 블로킹, 진짜로 영어로도 막는 길막, 블로킹 그룹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블로킹 그룹. 이렇게 리액션 한 뒤에 얘는 없었죠. 얘는 저희가 원하는 생성물이 없었죠. 이거는. 저거를 이제 제거를 해줘요. 이거 제거할 때 너무 쉽다는 거죠. 그게. 뭐 평형상 항상 일어나는 일이어서 그냥 H2SO4를 조금만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문제 이제 고약한 점이 그 지점인 거죠. 이 NO2 도입할 때도 보시면은 황산이 있어요. 황산이 없으면 떨어져 버리니까. 황산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진하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안 떨어지려면은. 고약한 부분이 그겁니다. 보통 잘 언급 안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렇게 평형상 아까 말씀드렸던 메커니즘으로 떨어져 나가고요. 이거 뭐 띠내는 거는 뭐 다른 이야기예요. 그거는 카르보닐 그룹에서 이야기할 건데 보통 이제 염기 넣고서 막 가열해줘요. NaOH 넣고도 막 가열해줍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엄청 이제 먼 길을 돌아온 거죠. 먼 길 돌아왔고 이게 거의 주관식에서 나올 수 있는 벤젠고리 반응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정도가. 보시면은 진짜 응용을 많이 했잖아요. 저희 배운 거 다 합쳤죠. 완전 쫙 합쳤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복습하셔도 앞에서 말했던 심한 원점들 많이 커버할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왜 올소로 들어가는지, 왜 파라 먼저 들어가는지, 메타 왜 안 들어가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거기에다 보호해주고, 뭐 블락킹 해주고, 막 이런 것까지 다 하고 있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보려고 얘를 썼고요. 그래서 3페이지까지 다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3페이지 위에까지 다 했어요. 네, 이런 문제가 그래서 만약에 출제되거나 그러면은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스텝이 5스텝짜리 반응이에요. 이런 반응 바로 설계하기 힘들어요. 실제로 힘들고 보통 3스텝 이상 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학습용으로 이제 복습할 때 봐주시고요. 네, 알킬레이션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저는 되게 이상한 게 제가 수험 기간이 한 5년 정도 됐어요. 뭐 수능 포함하고 뭐 변리사 시험도 그렇고 다 포함해서 5년 정도 됐는데 웃기다면 웃긴 건데 변리사 시험 준비할 때가 제일 건강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합격하고 나서 살이 한 20kg는 쪘어요. 거의 20kg 찌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운동 시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거의 없어가지고 저 공부할 때는 막 수능을 2번 연속해서 망하니까 내가 왜 망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엄청 심하게 했어요. 이게 저는 문과에서 이과로 옮겼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수학 공부만 거의 막 하루에 6시간씩 했어요. 수투를 잘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수학 점수가 절대 안 오르는 거예요. 진짜로 농담 안 하고. 그 6시간씩 2년을 공부했는데 2번째 수능 봤을 때 3등급이 나왔어요. 수학이. 그래가지고 난 진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죠? 수학에 재능이 아예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되게 기이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 공부 패턴이 있잖아요. 하루는 12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 6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 10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날 4시간 공부하고, 이게 들쑥날쑥한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너무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하루 이제 12시간 빡세게 공부했다가, 진을 다 빼버린 거예요, 아예. 그래서 체력 다 소진돼가지고, 다음날은 12시간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6시간 하고, 쉬고 또 그럼 스트레스 확 받아가지고 또 의욕에 불타가지고 10시간 또 공부했다가 다음날 또 4시간 공부하고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정말 아예 못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었던 게 의지만 가지고 하다 심지어 진짜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수능 보통 17번이 주관식 제일 쉬운 문제였는데 수능 17번 딱 풀려고 시계를 보니까 40분이 남은 거예요. 100분 중에 40분이 남은 거예요. 스투가. 원래 100분 중에 40분 남아서 17번 오면은 그냥 꽤 괜찮게 간 거거든요. 근데 그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서 그런지 순간 눈앞이 진짜 완전 하얘진 거예요. 진짜로. 완전 하얘져가지고 17번 쓰려고 그러는데 엄마 얼굴 갑자기 보이고 막 손이 막 이렇게 떨리고 진짜 농담 안 하고 제일 쉬운 문제인데 주관식에서 막 떨리고 당연히 그 시험 망했죠. 그 시험 망해가지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게 진짜 제일 중요하구나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저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2시간 운동하면은 몇 시간 추가로 공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거든요. 근데 2시간 운동하니까 평균 5시간 정도 공부를 추가로 할 수 있더라고요. 노래방은 30분 노래 부르면은 보통 한 2시간 정도 추가로 공부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공식처럼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는 익숙해져가지고 되게 아이러니한 게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은 3년 걸렸는데 변리사는 2년이 걸렸어요. 이게 참 변리사가 더 쉬운 시험이 아닐 텐데 수능보다는. 근데 그게 그랬던 것 같아요. 나중에 가니까 막 수험생활 5년 차 되니까 제가 막 숫자로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몇 시간 더 공부하려면 필요한 휴식 시간, 잠을 몇 시간 자면 몇 시간 공부할 수 있는지, 이게 되게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수험 기간이 기니까 그게 객관적으로 보여가지고 저는 그래서 진짜 농담 안 하고 하루에 딱 9시간만 공부하고 놀았어요. 그게 제가 9시간이 일주일 동안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맨날 9시간 공부하는 게. 대신에 이제 나머지는 다 놀았죠. 진짜 완전 열심히 놀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그게 물론 다른 분들한테도 이 이야기 드리면은 나는 그 얘기 들어도 이론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적용은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말씀 많이 하세요. 적용하기 힘들죠. 저는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의지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내가 그래서 막 그랬는데 여러분 그 혹시 여유 있으시면은 그런 식으로 숫자로 분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몇 시간 공부하려면 몇 시간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지 객관적으로 알면은 더 계획을 객관적으로 짤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뽑아낼 수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잡설이었고요. 알킬레이션 가겠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이상한 짓까지 했어요. 수박 주스 한 잔 마시면 30분 공부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고시촌에 있는 수박 주스 집은 막 다 찾아다니고 이 집 거 먹으니까 조금 더 맛있어가지고 조금 더 공부하고 뭐 그런 거 하고 다니고. 알킬레이션. 알킬레이션은 뭐 이름이 그렇죠. 알킬 그룹 붙이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이렇게 터셔리 3차 알킬을 붙여주는 반응이에요.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조건이고 이렇게 반응 조건을 주면은 딱 붙어요. 너무 이쁘게 딱 붙어요. 반응은 심플해가지고 아까 이제 BR 있을 때 뭐 FEBR3 있으면은 이렇게 먼저 주는 단계가 있었잖아요. 친전자체 활성화 단계. 이 친전자체 활성화 단계가 똑같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완전 똑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네, 차이 없죠. 차이 없어요. 정정형에는 차이가 하나 있어요. 그 BR2 같은 경우에 반응하고 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붙어 다녀요. 이거 붙어 다녀요. 왜 붙어 다니냐면은 이렇게 그냥 끊어지면은 나오는 게 BR 플러스잖아요. BR 플러스 같은 거는 없어요. 그냥 BR 플러스가 돌아다니진 않아요. 절대로. BR 플러스는 안 되고. 그래서 벤젠이 공격하면서 끊어졌었어요. 이거는. 근데 얘는 바로 그냥 바이짜이찌엔 해가지고 플러스 차지. 이 칼보케타이언은 안정하잖아요. 이건 안정하고 너무 좋은 이탈기. 그래서 그냥 바로 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칼보케타이언이 만들어지고요. 이 칼보케타이언 나온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뒷이야기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알킬레이션의 문제점 다 여기서 시작해요. 칼보케타이언 만들어진다. 좀 과장을 심하게 했네요. 여기서 문제가 시작해요. 좀 과장을 심하게 했어요. 이 다음은 뭐 쉬운 반응이죠. 우리 여태까지 계속 본 반응. 이게 다예요. 진짜로. 첨가 반응, 제거 반응하고 그러면은 얘가 나와요.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여태까지 봤던 반응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건데 결국은 친전자체 활성화를 통해서 탄소 양이온 만들고 만들어진 탄소 양이온이 벤젠골이 들어가고 나서 이제 다시 수소 제거하고 해가지고 반응이 완결이 됩니다. 근데 이 반응이 되게 뭐 심플해 보이죠. 엄청 좋아 보이잖아요. 탄소 막 길이 늘리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현대에 와서는 안 쓰이게 됐는데 이 반응이 이유는 수율이 너무 낮아서 그래요. 수율이 이런 거 뭐 해봐도 30%도 안 나와요. 잘 안 나오는 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점이 항상 이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에요. 두 가지 문제점이. 첫 번째가 멀티 알킬레이션이에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화합물을 얻는 건데 이 조건, 동일한 조건에서 리액션 하면은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여기서 좀 멈춰줬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가냐면은 여기까지 갑니다. 진행을. 여기까지 가요. 알킬레이션이 한 번 더 돼요.
알킬레이션이. 물론 뭐 더는 안 되고, 이게 왜 되는지를 이유는 이미 배우셨어요. 이유. 저희 배운 걸로 추론할 수 있어요. 제가 이 할라이드를 1당량을 넣어줬다고 상상해 볼게요. 1당량 중에 100개라고 하죠. 좀 와닿게. 100개 중에 하나가 치환 반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이 친구는 99개가 되죠. 친전 자체 넣어준 거는 99개. 얘 99개 남았고요. 이 99개 하나 중에서 반응성이 더 좋은 건 어딜까요? 벤젠이랑 알킬 치환한 벤젠이랑 반응성이 더 좋은 자리는 이거예요. 아까 톨루엔이 약하게 활성화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알킬 그룹이 달려 있으면은 약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공명 구조 막 그려보면서 이 구조 막 그리면서 이 구조 이렇게 전자 밀어준다 그랬죠. 이게 전자 밀어준다. 이래서 이제 전자 밀어줘가지고 벤젠고리가 좀 활성화된다 그랬어요. 활성화. 벤젠고리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는 안 활성화된 것보다 반응을 더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냥 반응을 더 빠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멀티 알킬레이션 이 현상을 좀 추상화시키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중간 생성물이 출발 물질보다 반응성이 더 좋아서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중간 생성물이 출발 물질보다 반응성이 더 좋으니까 이게 99개에서 98개로 줄 때 얘가 2개가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에요. 2개가 되는 게 아니고 멀티 알킬레이션 된 게 하나가 생깁니다. 얘가 반응성이 더 좋으니까 하나 있는 게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 있는 게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실제로 이 조건에서 반응하면은 얘가 메이저예요. 주생성물. 이게 실제로 주생성물이에요. 얘가. 이게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어떻게 파악했냐면은 지금 중간 물질이, 중간 생성물이 더 활성화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중간 생성물이 더 활성화되어 있으면은 항상 나오는 문제점이에요. 이게. 항상 나오는 문제점. 이걸 어떻게 극복하냐. 중간 생성물이 활성화돼서 문제였으니까 중간 생성물을 비활성화시키면 되겠죠. 나중에 그래서 아실레이션에서는 비활성화를 보실 거예요. 비활성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문제점은 아까 탄소 양이온 나온다 그랬죠. 탄소 양이온 한번 딱 생각하셔야 돼요. 전이 반응이 문제돼요. 탄소 양이온 있으면. 그럼 우리 전이 반응은 이렇게 봤었죠. 2차 이제 할라이드 빠이 한 다음에 탄소 양이온이 나왔는데 이 양이온이 절대 가만히 안 있었어요. 이 양이온이 가만히 안 있는 게 바로 옆자리에서 수소가 넘어왔었죠. 수소가 넘어오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 3차 양이온이 만들어져요. 이 경우에는 2차 양이온보다 3차 양이온이 더 안정해가지고 수소가 막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수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거 그냥 막 진동수축 막 왔다 갔다 막 흔들리다가 여기 부딪히면 넘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막 흔들리다가 넘어가려면 뭐 바로 옆에 있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내용 했었는데 어쨌든 더 안정한 양이온 찾으려고 하는 게, 더 안정한 양이온 만들려고 하는 게 전이 반응의 이유였습니다. 더 안정한 양이온 만들려고 하는 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겼어요. 3개만 하죠. 뭐 차이 없으니까. 제가 이 화합물을 준비한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은 지금 클로라이드가 끝에 붙어 있으니까
아까 보면 클로라이드 붙은 자리가 결합을 형성했어요, 새롭게. 이거를 보고서 아, 얘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요 자리가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근데 만들어지는 게 이거라는 거죠. 이거. 얘가 만들어져요, 실제로. 심지어 메이저는 이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이제 메이저가 이게 이제 메이저인 거죠. 보시면. 그죠? 얘 같은 경우에 이제 메이저.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있잖아요. 이 상황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나오는, 이거는 거의 진짜 엄청 조금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 조금 나오고,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는데, 이거 두 개 왜 많이 나오냐. 얘는 설명할 수 있죠. 이거 뭐 설명할 수 있어요? 멀티 할큘레이션 일어났다고 하면 되잖아요. 멀티 할큘레이션 측면에서는 사실 얘도 있긴 있어요. 보면은. 뭐 이렇게 생긴 것도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이것도 나올 수 있고,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티끌만큼 조금씩 나오니까 안 쓴 거고요. 근데 그럼 멀티 할큘레이션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간 거냐, 이렇게. 이게 좀 문제잖아요. 이게. 그래서 쉬운 것부터 하면은 아까랑 이제 같은 식이에요. 이렇게 만약에 2차 자리였으면은 루이스 산이랑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산전기 반응해가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떨어져 나가면 신전자체 활성화가 일어나고요. 이렇게 플러스 차지 되고 H 넘어가고 가운데 여기 플러스 차지 생기고 벤젠고리가 여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탄소 양이온이 안정한 탄소 양이온 가려고 하는 그 성질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벤젠고리가 이제 3차 자리에 전자를 주게 됩니다. 3차 자리에 전자 주게 돼요. 이거는 사실 쉬워요. 메커니즘 그리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여태까지 그냥 했던 방식이에요. 여기서 이 현상 근데 이해하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까지 추가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분자 내 반응이 이렇게 가는 거 분자 내 반응인 거죠. 분자 내 반응이 분자 사이의 반응보다 언제나 빠르게 일어난다 그랬어요. 언제나 빠르게. 그래서 벤젠고리가 이렇게 전자를 주기에 앞서서 먼저 분자 내에서 일이 다 끝나버린 거예요. 먼저 분자 내에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자 간 반응이 진행되니까 3차 자리에서 반응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쉬워요. 이렇게 탄소 떨어지는 거 익숙하죠? 이건 익숙해요. 근데 1차 자리가 어려워가지고 메커니즘 이제 한번 보시기만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무조건 틀린 거냐면은 1차 탄소 양이온이 불안정해가지고 SN1 리액션 안 한다. 이런 거는 SN1 리액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못 떨어지는 자리예요. 절대로. 엄청 불안정한 자리예요. 1차 탄소 양이온 자리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반응을 못 하고요.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반응해요. 종종 이제 이런 방식의 반응을 보시게 될 텐데, H가 여기 지금 Cl 달랑달랑 하고 있어요. 끝에서 Cl이 이렇게 달랑달랑 하고 있는 장면 상상해 주세요. 달랑달랑 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끊어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얘는 좋은 이탈기여가지고. 언제든지 끊어지려고. 제발 나 좀 어떻게 좀 해줘. 하고 있는데 H가 마침 딱 치는 거예요. 이거를. 달랑달랑 거리고 있는 애를 H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다가 딱 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떨어져 달라고 막 하고 있는데 와서 이렇게 딱 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H가 진짜로 그냥 넘어가요. 전이 반응한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 친구예요, 이 친구. 너무 좋은 이탈기가 있다 보니까 H가 왔다 갔다 하다가 양이온이 없는데도 그냥 갖다 박는 거예요.
갖다 박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양이온 나오면서 반응이 끝나게 돼요. 이게 좀 처음이셔가지고 다른 예시도 하나 보여드리면은 참고로 모 학교에서 나온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은데 거의 여기에다 물을 넣는 거예요. 이 반응이 진짜 고약한 반응인 게 뭐냐면은 염기 조건이 아니에요. 일단 염기 조건 아니라서 뭐 엘리미네이션 안 일어나요. 뭐 산염기 반응을 해야 엘리미네이션이 일어날 텐데 수소가 떨어져야 수소를 뗄 수 있는 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치환 반응이 일어나는지 봐야 되는데 여기 백사이드 어택 할 수 있을까? 그거부터 일단 물론 봐야 돼요. 근데 백사이드 어택 안 되는 이유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친핵성이 너무 안 좋아요. 공격력이 약해가지고 이 자리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일단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 그룹을 네오펜틸 그룹이라 그랬었죠. 입체장이 엄청 크고 뒷면 다 막아놨다. 뒷면 다 막아놓은 그룹이라 그랬어요. SN2 깡이네요. 결국에는 SN2가 안 일어나요. SN1은 일어날까요? SN1이 일어나려면 탄소 양이온 먼저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탈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떨어지고 탄소 양이온 안정해서 안정화되고 그래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 자리에 안정화될 수 있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안 돼요. 그냥 틀린 거예요.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쩌라는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뭐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게 이 왼쪽의 메커니즘입니다. 이 상황 해결해 주는 게 이 왼쪽 메커니즘이에요. 똑같이 보이는데 제 눈에는 CH3가 절대 가만히 있잖아요. 이게 칠판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 맘 같아서는 이거 진동 수축하는 거 3D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진짜 이거 가만히 절대 안 있어요. 상온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CL이 좋은 리빙 그룹이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막 왔다 갔다 하다가 때려요. 진짜로 때려요. 그래서 반응 결과가 저거 하나가 넘어가요. 아이고 여기가 아니지.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넘어가고 H2O가 탄소양이온 땡큐 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널 기다렸어 하면서 들어가서 이 자리가 이제 OH가 생깁니다. 이 자리가. 그럼 뭐 반응 결과는 이렇게 된 거죠. 여기서 벌어지는 일도 이 왼쪽에서 벌어지는 일이랑 사실 근본적으로 똑같은 일이에요. 그냥 전이 반응이란 게 이렇게 왔다 흔들흔들 하다가 뒤를 공격해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얘도 흔들흔들 하다가 옆에 좋은 이탈기 때린 거고 얘도 흔들흔들 하다가 좋은 이탈기 때린 거예요. 그래서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고 이 탄소 양이온에 벤젠이 전자를 주면서 반응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게 안 좋은 일이에요. 결론은 전이 반응 보통 안 좋은 일이라고 그랬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을 못 얻게 되는 거예요. 알킬레이션으로. 그래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 이제 고안을 했는데 그 반응을 아실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심지어 이제 본인들이 고안했어요. 알킬레이션 찾아낸 사람들이 이거 문제점도 똑같이 해결했어요. 아실레이션. 이 문제점은 탄소 양이온이 문제점이에요. 탄소 양이온이. 이 탄소 양이온이 자꾸 이제 안정한 걸 찾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전이 반응 안 일어나는 걸 한번 찾아봐야겠다. 전이 반응 안 일어나는 거를. 그게 이제 아실륨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아실륨 구조에 대해서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이게 아실륨이 왜 전이 반응 안 일어나는지, 그리고 첨가 반응하고 나서는 왜 뭐 비활성화 되는지 뭐 이런 거 계속 볼 거고요.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반응 메커니즘은 근본적으로 다 똑같고 친전 자체 어떻게 준비하냐에 따라서 문제가 조금씩 생겼었어요. 그래서 요약해드리면은 설포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붙이는 반응이랑 떼는 반응이랑 똑같다 그랬어요. 그냥 단지 정반응, 역반응 관계였고 그래서 르샤틀리에로 조절한다. 그 이야기를 드렸었고 나이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민으로 변환을 쉽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트레이션, 환원시키면은 나이트로기가 아민이 되고 아민을 산화시키면은 나이트로가 되고 그게 이제 심한 논점이었죠. 그 다음에 알킬레이션. 이 알킬레이션 같은 경우에 탄소 양이온 나오는 게 문제였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전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생성물이 아니다. 전이 반응만 일어나도 문제인데 멀티 알킬레이션도 일어난다 그랬죠. 그거는 중간 생성물이 더 이제 활성화되기 때문에 출발 물질보다. 그래서 크게 이제 심한 논점으로 4개까지 갔고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시면서 메커니즘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아실레이션 이어서 하고 저희 여태까지 한 게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이었는데 그러니까 친전자성 방향족 시험 반응이었는데 이제 뉴클레어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튜션을 할 거예요. 친핵성 방향족 시험 반응이에요. 그래서 거꾸로 이번에는 벤젠이 전자를 받는 반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주 동안 몸조심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